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잘 모르겠는데요. 젊은 1.5세, 2세, 3세 한인들의 대답입니다. 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회는 약 180개라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 문이 굳게 잠기면서 강제로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양측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가 싸우는 일이 이제 새롭지 않을 뿐입니다. 대다수 한인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26일에 실시됩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탄핵과 선거 무효 결정에 따른 재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교보하고 17일까지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18일부터 20일까지는 이 후보자 서류 심사를 거치고 21일 기호 추첨 그리고 22일에서 24일 사이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후보자 연설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연설회 다음 날인 26일에 실시합니다. 후보자 공탁금은 6에서 7만 달러 선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하세종 전 롱아일랜드 한인 회장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으며 이해남 미 동부 해병대 전후 회장은 위원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조로운 새로운 출발을 알린 뉴저지 한인회가 벌써 추석 대잔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9월 25일부터 치러지는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버겐 카운티 공원국을 방문하고 추석 잔치 개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버겐 카운티 공원국을 찾아 올해 추석잔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난해 추석잔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4,600달러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6대 한인회 집행부는 경찰 인건비 지출을 전년 기준으로 4,600달러 책정했지만 공원국에서 경찰 오버타임 비용 등을 반영한 12,900달러를 청구하면서 이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달 새롭게 출범할 27대 한인회 집행부 측은 공원국 담당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26대 집행부가 일단 책정한 4,600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26대와 27대 집행부가 합의를 거쳐 공동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잔치 운영은 예전처럼 한인회가 주관하고 카운티 공원국도 한인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석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과 글로리아오 잉그루드 클립스 한인시 의원은 지난 9일 올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민주당 후보 명단에는 한인 후보자도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민주당이 올해 시의원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조셉 페리시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과 글로리아 오 시의원 등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의원 후보로 나선 후보는 칼 지마토르 씨와 엘렌 박 씨입니다. 특히 이번에 후보로 나선 엘렌 박 씨는 한인 1.5세 변호사로서 글로리아 오 현 시의원과 함께 한인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엘렌 박 후보는 8살과 6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잉그루드 클립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애들이 있으니까요. 8살, 6살, 3학년 유치원 애들이 있으니까 교육대체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애들 도와주고 교육 쪽으로 애들 대서 하고 싶습니다. 글로리아 오 시의원은 잉그루드 클립스의 한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엘렌 박 후보의 쾌활한 성격이 두 커뮤니티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were looking for a candidat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he came to my mind right away, and I know that she's not only friendly with the folks in the Korean community, but
she has friends in the mainstream community as well. 한편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에는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장이 공화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11월 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탄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지난 8일 밤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인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하루 영업을 망쳤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인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이 정전으로 한인 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어젯밤 11시경부터 불안정하던 전원 공급이 오늘 새벽 3시경부터 완전히 끊어져 하루 종일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인근 타운인 리치필드에 있는 지하 변압기가 폭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 상인들은 오늘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으며 전기 공급이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반부터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정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죠, 저희들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팀들한테 물어봤는데 내일경이나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PS인지는 팰리세이드 파크와 리치필드 약 400여 가구와 상가가 정전 상태이며 오늘 밤 11시쯤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설날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 제정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목요일인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설날 휴교일로 제정하자는 것인데요. 란킴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 대신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후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출석 일수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날을 휴교일로 정하면 출석 일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1829년 브루클린 신도교들의 주일학교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첫째 목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 측은 아시안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은 학군의 경우에는 이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단 법안이 통과되려면 뉴욕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청소년 추방류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항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의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시시피 주 당국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일부 관료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이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전원 일치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같은 법원에 계류된 1심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내린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2016 회계년도 H1B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접수 시작 닷새 만인데요. 이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취득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H-1B 신청 접수 결과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용 쿼터 2만 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자 이후로 도착한 H-1B 신청서는 모두 거부되고 반송 처리됩니다. H-1B 신청서는 접수 첫날부터 수만 개가 쇄도하면서 최소 17만 개에서 많게는 2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2.5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정확한 접수량을 파악하고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하고 2만 개를 가린 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키고 6만 5천 개를 뽑게 됩니다. 이 추첨 실시 후 $1,25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뉴욕주 검찰청이 사기 피해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납세자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화로 자신을 IRS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미납세금을 선불카드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RS 등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에 속아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나 선불카드를 통한 송금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업체가 있다면 즉시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청은 또 소득세 신고 시 라이센스를 받은 공인 세무나 회계 업체를 이용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 또 세금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업체는 피하고 소득세 신고 시즌이 끝나는 4월 이후에도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무장 흑인 용의자의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한 백인 경관, 더구나 사건 보고에 거짓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우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경관이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는데요. 마이클 슬레이거 경관은 지난 2013년에도 또 다른 용의자 집으로 찾아와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쏘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당시 용의자였던 기본스는 단지 이름만 같았을 뿐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판단을 세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